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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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정도면 될라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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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잘 잡히네. 반갑습니다. 며칠 동안 많이 아팠는데요. 아프면서 좀 정리한 것이랑 그리고 이제껏 아프기 전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곧 학원을 가야 해서 짧게 말할 거고요. 영상은 안 켜고 해볼게요. 일단은 계속해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잠시만요. 예, 제가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게 강한 집중력으로 최소 완전한 공부 시간을 6시간 만들기. 이게 목적이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쭉 말하고 할까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다양한 과목들과 고루고루 조금씩 발전시킬 수 있게 하기. 이게 두 번째였고,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공부 방법이 있었죠. 공부 방법. 특히 지난번엔 이제 메타인지 공부법. 뭐 그런 것이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부터 말하자면 집중력이 아주 강해지는 건 이거는 분명하게 확인을 했어요. 예를 들면 모의고사를 한번 봤는데 모의고사가 90분, 100분 이렇게 길단 말이에요. 80분, 100분. 국어, 수학 기준으로. 근데 이제 모의고사를 볼 때 앞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집중이 잘 안 되는 환경일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그 문제랑 그 상황에 집중을 해서 스스로 내가 나를 잃고 완전히 그냥 그 상황에 완전 몰입하는 무아지경에 한번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전 그거를 초몰입이라고 부르고 그 순간 정말 그 공간에는 저만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공부할 때마다 지금 느끼는 걸 보아서 그런 집중력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제가 그걸 또 찍어서 보여드릴 수 있겠죠. 카메라 앵글을 조금 잘 맞춰서 말이에요. 뭐 내일이나 아니면 오늘 저녁에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최소 공부 시간 6시간 만들기는 반쯤 성공했어요. 3시간, 3시간 이렇게 쪼갰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전에 공부를 할 때, 1년 전에 공부를 할 때 사실 공부의 집중 시간이란
거에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몇 분 공부하고 몇 분 공부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집중할 때 흐름을 깨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냥 한 번에 4시간도 하고 5시간도 하고 그렇게 쭉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정말 공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집중력을 조금 더 높이고 다시 보니까 그때는 그냥 나름대로 빠져서 생각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강한 집중력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거를 연습을 해서 실행을 해보니까 이게 에너지가 엄청 들더라고요. 한 40분? 50분만 해도 완전히 머리가 지끈거려서 2시간이 넘어가니까 완전히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찾아보니까 포모도로라는 기법이 있더라고요. 50분은 공부를 하고 10분은 조금 쉬고 다시 50분을 공부하는 이거를 반복하는 사이클인데요. 이거를 적용시켜서 3시간을 완성하는 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반절이 성공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유지한다면 3시간을 더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온 문제가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 이거는 한 5분 있다 언급할게요. 시간의 문제. 별표 쳐놓고 일단 그래서 반쯤 성공이다. 반만 동그라미 그려놓고요. 그리고 고루고루 조금씩 발전시킬 수 있게 하기. 이거는 제가 2월달까지는 수학만 집중을 하고 3월달까지는 국어만 집중을 해서 나온 건데요. 이게 조금 찾아보다 보니까 모든 과목에 대한 감을 잃지 않아야 되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해치울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능력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느껴도 지금 수학에서 다른 걸 점점 올리고 있는데 공부량 자체는 크게 변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다른 과목을 수학처럼 더 연습을 하는 과정을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공부의 양이나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올린 건데 이거는 조금 적용이 되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이거는 제가 아파서 그런데요. 이제 실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영어 같은 경우는 조정식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연습할 수 있는 기출 문제집을 하나 샀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 생각에는 하루에 한 지문씩 혹은 2지문씩을 꾸준히 맨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국어 풀 때 연습하는 것처럼 영어도 똑같이 연습하면 좋은 거겠죠.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는 하루 1에서 2지문 혹은 뭐 듣기 한 세트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매일매일 그게 굉장히 포인트죠. 그리고 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좀 틀이 잡혔는데요. 제가 푸는 문제집의 진도를 쭉 뺀다. 1차 20문제쯤 풀어요. 풀고 나서 2번째 그거를 다시 생각을 해본다. 못 풀던 거. 3번째 개선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본다. 여기서는 내가 푼 거에 대한 개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에 내가 개선하겠다고 모아둔 거를 다시 보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것들을 하나의 세트로 보아서 이거를 매일매일 반복을 해준다. 이 사이클이 2번 돌아가면은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겠죠.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을 샀거든요. 수능 특강에 이제 언어와 매체는 지금 아직 안 하니까 빼놓고 문학이랑 비문학 을 제 생각에는 한 3세트씩 그러니까 3지문씩을 2개니까 총 6개를 하루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일단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몇 분이 걸리는지는 데이터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해보고 시간을 재고
얼만지, 한 블럭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가늠해보기. 이건 지금 해야 될 거네요. 빨간 펜으로 가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봤던 게 뭐였죠? 러셀? 뭐 그런 이름이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지지난 영상 보면은 계획 짤 때 다시 앉아서 고민할 때 제가 봤던 게 있는데 어쨌든 음, 네, 지난번에 그렇게 봤던 공부법 중에서 제가 되게 괜찮다, 바로 적용해봐야지 라고 했던 게 메타인지 공부법인데요. 메타인지 공부법이 뭐냐 하면은 각 과목별로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공부를 할 때 깨달음을 얻게 되는 부분을 잘 기억을 했다가 공부가 끝날 때 혹은 그 순간순간에 모아서 깨달음을 정리해 놓은 노트를 만들고 그 노트를 일정 주기마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마다 한 번씩 모아두고 그 중에서 체화한 건 떼버리고 아직 체화할 것,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공부할 때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거기다 남겨두는 거를 유지하며 맨날 공부할 때 그거를 보면서 상기하는 식으로 저의 메타인지를 능동적으로 하는 방식의 공부법을 말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어랑 수학에 일단 적용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국어에서 뭐뭐와 달리 뭐뭐뭐뭐뭐 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유형의 선지 구별을 한다 하면은 뭐뭐와 달리는 일단은 괄호를 쳐놓고 그 뒤의 내용으로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를 1차적으로 구별을 해서 두 개나 세 개 정도 남긴 이후에 뭐뭐와 달리를 같이 사용해서 그 두 개의 선지를 가려내는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시간 절약이 된다라는 스킬을 제가 강의를 보다가 혹은 혼자 공부하다가 딱 떠올렸다고 쳐봅시다. 그럴 때 그거를 당장 포스트잇에 적어서 저의 스케치북에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공부하다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다시 시작할 때 등등에 계속 그걸 보는 거죠. 보면서 이제 다음 질문할 때 맞다, 저런 게 있었지, 저걸 내가 연습을 해야지 하고 연습을 하고 뭐 그런 식인데요. 그렇게 해서 계속 보다가 알게 되면 떼고 떼버리고 뭐 그런 거. 수학 같은 경우에도 이런 조건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구나,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구나, 각각의 조건의 대응 방법 혹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당위적인 이유 같은 거를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얻은 깨달음들 그 자리에 그냥 두고 다음 복습 주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노트에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짜란 하고 제가 이런 걸 했어요 하고 노트를 한번 펴서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은 게 한번 보이도록 자랑을 했었을 텐데 그게 그런 의미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 부분이 약점 체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점을 없애기 위해서 또 부단히 노력해서 약점을 굳은 살로 바꾸고 근육으로 덮고 강점으로 바뀐 후 또다시 약점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사이클이 여기서 차관이 되어서 아까 말한 고루고루 조금씩 발전해 수학 파트의 1, 2, 3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이게 메타인지 공부법을 최근에 이제 배운 걸 그대로 써먹은 거고 이거 굉장히 좋다 싶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보자면 이런 메타인지 공부법을 주말마다 제가 정리를 할 때 한번 이렇게 영상을 켜고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나중에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건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 저는 몸이 매우 많이 아팠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면역력이 안 좋은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아플 때마다 엄청 아프네요. 일단 후각이랑 미각이 나갔고 목도 나갔는데요. 코에서 자꾸 탄내 같은 게 나서 숨쉬기가 쉽지 않네요. 바람도 아마 지금 코맹맹이처럼 좀 새고 있을 건데 그래도 마이크를 쓰니까 그나마 좀 보정이 되지 않을까 기대는 해봅니다.
시간의 문제란 무엇이냐면 이게 제가 6시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학원 가는 시간, 강의 보는 시간 다 빼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10시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일단 최소로 6시간을 이것만 난 공부라고 생각하겠다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학원 자습 시간이나 이런 거 다 빼고 혼자 하는 완전 6시간이라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점점 더 늘어나야 제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해야 하니까 이걸 타협할 생각은 없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더 시간을 빨리 당겨서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시간의 문제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루틴도 하고 세안도 하고 뭐 준비를 해서 나가서 공부를 한다고 쳐요. 하고 나서 학원을 끝내고 나서 집에 오면은 한 9시, 10시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3시간을 더 채우고 싶고 여기서 도망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I want that never holding back and I just rush in it. So I can't lose the tension. So I I go study cafe or something space to study with no matter what time is now. That means like I study all night and never sleep before I finish it. That something that I had to plan and had to do before. I did it. I feel really numerous 뿌듯함 in that, but my body and my soul get hurt and a little bit frustrated, and it finally led to some bad event. It called like I was really sick, and I think it came from that some couple of reasons. I studied overnight and I didn't sleep well, and my my living pattern get worse. So am I get cold like this. So that's that I call the problem of times. And there's a solution and there's an answer to solve it. 그리고 그 방법이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던 이제 더 이상은 시간을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게 이게 조금은 제 두려움에서 비롯된 거를 인지하고 인정하고 조금은 내려놓으면서 다음을 기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자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저 스스로한테도. 하지만 다음 날의 가치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상기시킬 때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은 그런 거예요. 결론은 아침에 한 새벽 4시 반 아니면 5시 반쯤에 일어나는 거죠. 4시 반이 좋겠어요. 왜냐면 그래야 월요일 목요일 날 수영을 아침 6시에 갈 테니까. 그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맨날요 3시간 정도 공부를 하는 거죠. 평소라면 수영 가는 날은 뭐 그때 맞춰서 한다고 하고,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쉬는 시간은 공부가 끝나고 나서 8시부터 11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쉰다고 하고, 아침에 이렇게 3시간을 해놓고 나면은 조금 쉰다고 해도 이제 나오는 시간이 11시, 12시 혹은 많이 늦어도 1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3시간을 또 하고 나서도 학원을 또 갔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적으로 6시간은 사수가 되고, 그리고 학원을 갔다 온다는 거 자체를 제가 인식하기를 마지노선으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케줄표가 직관적일 수 있겠죠. 이 시간까지는 다 끝내야겠어 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왜냐면 그 뒤에는 무조건 잘 거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못 박아둘 거니까요. 그렇게 보면은 잠은 한 9시, 10시쯤에 제 동생이랑 같이 이제 같은 시간에 잠에 들고, 일어나는 거는 혼자 빨리 일어나서 공부를 조용하게 혼자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종류의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이 시간의 문제가 좀 해결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죠. 그래서 당장 시행을 오늘부터 하려고 어제 새벽
새벽 2시쯤에 깬 것 같아요. 새벽 2시쯤에 깨서 지금까지 그냥 계속 깨 있는데요. 오늘 쭉 버티다가 10시에 자서 다시 재부팅을 그때 시간으로 잡으면 당장 내일부터 뭐 4시 반에 근접하게 좀 살 수 있겠죠? 그 정도 생각인 거고,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그냥 스터디 카페 가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프면서 조금 방 정리를 했어요. 생각 정리도 좀 하고. 그래서 글도 되게 많이 써봤고, 글 쓸 형식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고, 어쨌든 그런데 방 정리를 하고 나서 집에 식물을 2개 들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살려보려고요. 항상 느끼는 건데요. 뭘 하기에 적합한 타이밍, 완벽한 타이밍, 어떤 계기 같은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없어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항상 그랬듯 지금이 그 타이밍인 거고, 지금 잡지 않으면 그 타이밍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 타이밍은 너무나 늦게 오거나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느낀 그때부터 이제 지금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해버릇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고요. 한번 해볼게요. 그냥 지금 가서 수학의 1, 2, 3또 제가 말한 패턴을 더 공고화 시키고 확실히 잡아놓고 시간의 문제도 해결을 해보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곧 꺼질 것 같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까. 영상은 오늘은 짧게 끊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녁에 다시 찍던가 아니면 내일 보시든가 그런 느낌으로 아시면 되실 것 같네요. 영상을 주기적으로 찍어보려 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아파갖고 흐름이 끊기네요. 근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었고, 아팠을 때마다 좀 성장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좋게 생각하려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다시 보시죠. 이 마이크가 근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거 처음 써보는데 이 세팅을 잘 기억해놔야겠네요. 약간 거의 왼쪽에 붙어있다시피 하지만 살짝 뛰어오른 정도의 잡음이 살짝 들리지만 내 목소리도 잘 들리는 정도의, 그리고 책상 위에 이렇게 앉아서 말하는 거랑 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사진 찍어놓고 다음에도 똑같이 달아야지. 예, 그러면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굿바이.